만나서 반갑습니다. 2020년 2학기 과학의 진실과 오류 과목을 강의할 김정욱 교수입니다. 코로나19의 우려 가운데서도 백석대학교가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격주로 시행하려고 했던 것은 교육에 있어서 교수자와 학습자 또는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알버트 메라비어는 전체 의사소통의 단 7%만이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38%는 음조나 말투를 통해 그리고 나머지 55%는 표정, 몸짓, 자세 등으로 전달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 요소의 93%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형태를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사람이 외부의 정보 인식에 있어서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 정보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즉, 비대면 학습이 교수자와 학습자가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음성과 화상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의 전달이나 거리와 공간 조절, 얼굴, 움직임 등의 비언어적 요소의 전달이 부족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교실 안에서의 수업은 교수자와 학습자만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토론, 협력, 경쟁, 반면교사 등을 통해서도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자 간의 소통이 부족한 비대면 원격 강의에서는 수업이 기계적이고 몸이 건조할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모든 학생들로부터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한 설문을 조사하였습니다.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에 대한 회신을 정리한 결과 대면 수업 희망자가 1명, 무응답이 2명, 이 외의 모든 학생이 비대면 수업을 희망하였기에 학교로부터 다른 지침이 있기까지는 온라인 수업으로 과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진정되고 빠른 시일 내에 강의실에서 얼굴을 대하여 본 과목을 함께 다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의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백석톡과 사이버 강의실의 게시판 등을 통해 수업 내용 또는 방법에 대한 질의 내용이나 더 나은 교수학습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면 적절한 방법으로 수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의 진실과 오류 과목의 수업 목표는 서양 과학에 대한 일반적 지식과 교양을 함양하며 과학적 사고와 판단력을 형성하고 과학의 능력과 오류를 인식하여 과학에 대한 문제인식력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지난주 8월 15일 중앙일보에는 과학 콘서트의 저자 정재승 박사의 인터뷰가 실렸었습니다. 정 교수는 사회자가 한국 사람들이 비과학적인 측면이 많다라는 사회자의 지적에 대해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원래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도 혈액형과 성격 사이의 상관관계를 너무 쉽게 믿는다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 내용보다는 내용과 상관없는 것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의사결정 사고는 2만 년 전 원시인들의 사고 체계인데 아직도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원시적 뇌를 사용하다 보니 때때로 어리석은 행동을 낳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지우고 싶은 기억을 남게 하거나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 사회의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사고가 팽배해 있음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정재승 박사는 과학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를 위해서는 어떤 사실을 대할 때에 너무 쉽게 믿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합리적인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태도도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반증이 될 만한 증거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기존의 믿음을 다시 헤아려 보고 또한 자신의 생각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 과학적 사고이고 논리적 사고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의 태도가 일반화되어진다고 하면 우리 사회가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의 진실과 오류 개설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교과목 개요를 살펴보면 첫째, 서양 과학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교양을 함양함으로써 새로운 사고와 문제의 능력을 도울 것입니다. 둘째, 과학의 역사적 진실을 찾음으로써 우주의 창조 질서를 밝혀내는 과학의 능력을 배양하고 이해를 도울 것입니다. 끝으로 과학의 역사적 오류를 찾음으로써 그 오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판단 능력을 돕는 구성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수업 목표를 위해 과목의 주 교재로는 김성근 교수가 쓴 교양으로 읽는 서양 과학사로 안티쿠스 출판사에서 2009년에 출간한 것으로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대형 서점이나 다른 과목의 대면 수업을 위해 학교에 오게 된다면 교내 교양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교재의 저자인 김성근 교수는 이 책의 목적을 단순한 사실이나 역사의 전달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체계화시켜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을 인간과 자연 사이의 지적 대화라는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저자의 바램처럼 이번 학기 수업을 통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 환경을 보다 잘 이해하고 학생 개개인의 삶에 체계화하여 오랜 인류의 경험과 노력을 가치롭고 효율적으로 이번 학기 본 과목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내재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과목의 학습 평가를 위해서 측정 행동 지표는 창의 융합적 사고와 문제인식 요인의 역량 달성에 있습니다. 먼저 창의 융합적 사고의 행동 지표로는 학습자 개개인의 생각과 다른 학생들의 생각 또는 주장을 비교, 분석,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생각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팀 활동을 통해 팀 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거나 의미 있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연결 또는 조합함으로써 새로운 창조물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법을 제안하는 역량을 측량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인식의 행동지표로는 문제를 발견하고 인식하고 범주를 정의할 수 있게 하며 문제의 원인과 관점, 맥락을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하며 명료하게 표현하는 능력과 문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이해하여 문제의 핵심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표현문들을 측정하므로 이 두 영역의 평가를 합하여 80% 그리고 출석 20%를 합산하여 개개의 학생의
능력을 평가할 것입니다. 본 과목의 온라인 수업은 사이버 캠퍼스를 통하여 15분에서 20분 사이의 강의 컨텐츠와 토론 게시판을 활용하여서 25분, 30분의 질의응답 및 토론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두 과정을 다 참여하여야 출석이 인정되는 점을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온라인 수업과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으로는 저작권에 대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강의 진행자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외부 자료의 사용 시에 사실 부분에 대한 인용으로 제한하고 기사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감정과 판단 등은 엄격하게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그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하는 것을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이 첫 번째 수업이기에 먼저 과학적 사고 또 논리적 사고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은 첫 번째로 과학은 이를 학습하는 동안 학습자는 과학적인 증거와 이론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과 추론한 결과와 논증한 결과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과학적 사고의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 두 번째는 이를 학습하는 학습자는 과학적 탐구 능력을 이끌어 과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 해석, 평가하는 탐구 능력의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 세 번째는 학습자로 하여금 과학적 사고와 지식을 이용하여 개인적 혹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과 문제 해결력의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은 과학적 문제 해결 과정과 문제의 해결 결과를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과학적 의사소통의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과학의 과정 속에서 개인이 속한 공동체와의 협력을 요구하는 사회적 역량도 아울러 키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 과학의 오류와 한계점도 살펴보면 첫째로 과학은 인류에게 있어서 필연적인 인간 내재적 가치를 다 담아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과학은 차고 또 삭막하고 황량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의 모든 활동과 현상은 양적 차원에서 수학적으로 계산되고 예측되어 어떤 감정도 생명도 인간도 존재하지 않는 가치 중립적 사실만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과학은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찌하여 여기에 존재하게 되었으며 존재하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 것이며 죽은 후에는 무슨 일이 생기는가 등 과학자들이 세상에 대한 물리적 현상을 만족스럽게 설명했다 할지라도 이런 과학, 종교적, 영적 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다 답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과학의 한계로는 인간이 어떤 인식 대상에 대한 과학적 서술에 지나친 추상성, 즉 비구체성, 극도의 환영적 성격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관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수학적이고 계산적이고 물리적인 표현밖에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물드는 석양의 모습을 단순하게 빛의 산란 현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는 해에 대한 한 부분일 뿐 그 석양을 나타내는 전체를 다 담아내는 것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